글로벌 투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떠한 글로벌 상황들 점검해 볼까요? 최근에 가장 안 좋은 것이 태양광인데요. 태양광이 과연 어둠의 터널 속에만 묻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점검해보고 관련된 종목의 투자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EU 중국 관세 분쟁의 반사 이익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침체 분위기입니다. 태양광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태양광 시장의 최대 이슈는 무역 분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이미 상계 관세가 결정이 되었고요. 네. 지금 EU와 중국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합의 실패하면서 서로 상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분쟁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 먼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쪽에 최근에 원래 계획했던 태양광 설치량보다 실제 설치량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런 양상이 3년째 벌어지고 있는데 왜 벌어지고 있냐면 중국 제품들이 워낙 싸게 들어오니까 네. 이 낮은 가격을 기점으로 해서 필요 이상으로 좀 지었다라는 거죠. 원래 설치한 것 이상으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독일의 이 태양광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망했고요. 큐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쪽으로 판매가 되었고 중국 내에서 지금 보시면 중국의 주요 산업들이 대부분 다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 공급 과잉률이 무려 80%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빠르게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유럽도 공급 과잉에 의해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서로 살기 위해서는 상계 관세를 하든 공급을 줄이든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현재 이런 갈등 분위기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글로벌 시장에서 그동안 유럽의 태양광 비중이 절대적이었는데 이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오히려 아시아나 다른 쪽에 이제 태양광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시장의 변화 상황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것이 현재 태양광 시장의 최대 이슈인 동시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변화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감지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여타 지역에서도 이제 태양광 수요가 죄송합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유럽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 쪽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본의 올해 주요 기관에서 추정하고 있는 태양광 목표치는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입니다. 주변의 그림에서 지금 블룸버그가 가장 높게 추정하고 있고요. 다른 기관에서도 굉장히 높게 추정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추정하고 있냐면 일본이 지금 독일보다 2배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태양광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쪽에서는 수요가 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호주인데요. 호주 같은 나라는 지금 발전량의 90% 이상이 화력 발전입니다. 화력 발전 쪽에 굉장히 주력했던 호주이지만 호주도 법을 통해서 2020년까지 전체 발전 물량의 20%를 지금 태양광을 비롯한 클린 에너지로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호주의 전체적인 클린 에너지 상황을 보시면 클린 에너지는 굉장히 작고 네. 나머지 10% 화력 발전을 제외한 물량 중에서 67%가 수력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쪽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일조량이 가장 많은 국가인데 호주는 가장 일조량이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을 호주는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 태양광 쪽의 전반적인 흐름이 호주 쪽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호주의 전기요금인데 가장 높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이런 국가들보다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기요금의 이 상당 부분이 탄소세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소세를 내지 않는 그린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것이 전기요금을 조절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 호주 쪽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해가면서 각 가정에 이런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이나 호주를 중심으로 유럽 이외의 여타 국가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올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것이 또 중요한 이제 시장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태양광 시장에 척 들어볼 수 있는 이 폴리실리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지금 전반적인 태양광 시장 업황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깐의 무역 분쟁으로 우리나라의 태양광 OCI나 KCC가 반짝 상승을 나타내긴 했지만 그거는 일시적이었고 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태양광 업체들도 투자해서 약간
연기를 하고 또 사업에서 일부 진행되는 상황에서 손을 떼고 이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태양광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그 태양광의 밸류 체인이 굉장히 다양하죠. 인곳을 만드는 업체,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업체, 모듈을 만드는 셀을 만드는 업체, 모듈을 만드는 업체, 그다음에 발전소를 만드는 업체. 굉장히 이제 밸류 체인이 다양한데 이쪽에서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는 수급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림을 좀 준비해서 보시면 현재 지금 태양광 모듈 쪽에서는 재고가 올해를 기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쪽에서 재고량이 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누적 재고가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격의 반등이 아무래도 태양광 모듈 쪽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폴리실리콘은 올해도 재고가 줄지가 않습니다. 내년부터 재고가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폴리시콘의 전반적인 가격 동향은 아직까지 반등은 조금 이르다라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이러한 가격들 추이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가격이 가장 먼저 반등하고 있고 셀 가격은 아주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폴리실리콘 가격은 다시 내려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좋은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당장 투자할 것은 폴리실리콘이 아니라 모듈 관련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모듈 관련 기업들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하나솔라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케미칼, 또 이제 코스닥 시장의 S에너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 모듈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필름입니다. 그래서 그 필름을 제조하고 있는 SKC 정도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살펴봤습니다만 폴리실리콘의 재고 회복은 결국 2014년부터 되기 때문에 그때 반등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OCI나 하나솔라원의 전반적인 지금 이 순차입금 비율을 봤을 때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살아남기 게임, 치킨 게임을 진행한다면 국내 업체 OCI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OCI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하나케미칼과 SKC, 장기적으로는 OCI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